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돈 얘기, 재미나는 돈 얘기하면 다 관심 많죠. 그리고 부자들 다 되고 싶어 하고 저도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얘기뿐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5월 20일자로 옥스팜이라는 그 뭡니까 곳에서 이렇게 언론 브리핑 뉴스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백그라운드로 제목 한번 봐주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미국 상위 10명의 억만장자의 재산이 지난 1년 동안 3,6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초부유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났습니다. 이게 옥스팜이라는 곳에서 발표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옥스팜이 많은 곳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옥스팜은 세계적인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국제 비정규 기구 NGO라고 합니다. 설립 연도는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름의 유래는 옥스퍼드 커미티 포 패민 릴리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옥스퍼드 기근 구호위 위원회죠. 위원회. 기근을 이렇게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모인 단체죠. 활동 분야는 지금 현재 활동 분야는 긴급 구호, 뭐 기근, 재난, 전쟁 등 그리고 개발 협력, 식수, 교육, 농업 그리고 인권 및 성평등 보호도 하고 옹호하고 불공정한 무역과 세금 제도도 비판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82여 국에서 활동 중이고요. 당연히 이게 82여 개국에서 활동 중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부가 있는 거로 알고 당연히 있겠다 싶어서 찾아보니 팜코리아라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목 밑에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이게 기사에 자기네들 발표 내용을 이게 요약한 것인데 그것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채권 관련해가지고 채권 관세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혼란스럽죠. 좀 관세 때문에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억만장자의 재산은 지난 12개월 동안 3,650억 달러가 증가했다. 는 내용입니다. 이 3,650억 달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1,350원으로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해보면 한 500조? 480조 정도? 480조에서 한 500조 사이 환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한 500조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500조. 우리나라 1년 대한민국 예산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10명이 그것도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제목으로 이렇게 요약한 걸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런데 중간 소득을 올리는 미국의 근로자 10명, 쉽게 말해서 노동자 10명이 그 정도의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리냐 하면은 72만 6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72만 6천 년.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 72만 6천 년. 72만 6천 년 동안 10명이 중간 소득을 올리는 미국 노동자 10명이 일을 하면은 그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요약한 걸 보면은 만약 가장 부유한 10명이 이 10명이 이 10명의 억만장자들의 재산 증가에 이 돈이 불어난 것에 근로소득처럼 세금이 부과되면 그들 모두 합쳐 1,35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떤 얘기냐면 그들은 이게 보통의 대다수 절대다수의 노동을 통해서 버는 세금 노동의 수익에 매기는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오고 있냐면 그 밑줄에 10명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의 3%의 소액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이 10명,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서 뭔가 재산세 3%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한다면 이 10명도 당연히 이게 3%의 세금을 부과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10명의 억만장자만 해도 500억 달러 이상을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5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연방정부의 임대 지원 예산 전체 또는 2,250만 명에게 1년간 지급할 식량 지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게 저소득층, 이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쿠폰을 이렇게 발행해줘. 식품 쿠폰, 푸드 스탬프로 해가지고 이게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1년에 2,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는 거죠. 5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큰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3,650억 달러. 예? 거의 500조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거죠. 단 1년 동안. 그래서 이게 이 팜에 나온 게 뉴스에 따르면 그 10명에 대한 이게 명단은 없는데요. CNN 뉴스에 보면은 이게 CNN 제목 뒤에 보시면 10명의 미국의 상위 10대 부자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자산을 3,650달러나 더 늘렸다. 이제 그들은 대규모 감세 혜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게 옥스팜 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뉴스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CNN 뉴스를 보면 이 10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가장 핫한 분. 트럼프 정권의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선두에 있어서 효율화 기관입니까? 그거를 수장을 맡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활동을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무차별적인 가감한 무차별적이라 할까요? 정말 가감하다가 할까요? 앞뒤 안 가리고 이게 인원 구조 조정을 칼을 뽑아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최고 많이 벌었습니다. 거의 이게 일론 머스크가 1,860억 불, 60억 불 정말 벌었다고 합니다. 환율 1,350원으로 똑같이 적용하면은 한 251조 원 정도. 251조로 혼자서 그러니까 나머지 10명 이렇게 다 합치면 엄청나게 벌었죠. 그중에서도 이 한 명이 절반을 넘게 벌었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보자 파레토 법칙이 생각나는데 파레토 법칙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경제 경영 이쪽에서 많이 쓰이는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은 이게 20%가 고객의 80%의 매출을 올리고 20%의 업무가 80%의 성과를 낳고 그리고 20%의 인구가 80%의 부를 소유한다 이런 등등의 8대2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은 거의 한 명이 반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난 이 10명 중에서도 엄청난 이게 균형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다음 두 번째로 마크 주커버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립자이자 CEO고 그다음에 월마트의 창업자의 자녀들 롭 웰턴, 짐 웰턴, 앨리스 웰턴이라 해가지고 월턴가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이 이 1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기본적인 소비품들을 장악하고 있는 월마트의 창업자 이게 자녀들이 이 10명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이나 이렇게 경제 경영 돈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이분 잘 아시죠? 워런 버핏 최근에 아마 자신이 버크셔 해스웨이의 회장을 그만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도 1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 구글의 공동 창업자 그 다음 세르게이 버린 구글의 같이 공동 창업자 그 다음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창립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대머리입니까? 대머리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하여튼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한 독특한 아이콘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 다음에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인 이 분을 포함해서 10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10명의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을 벌이들은 이 10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부족했는지 그 돈이 너무 작아 내가 좀 보태줄게 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법안이냐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를 해가지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 해가지고 발의했는데 이게 자신이 일기 때 자신이 처음에 이렇게 집권했을 때 이렇게 발의한 법안이 텍스 커츠 앤 잡스 액트를 해가지고 세금 감면과 직업에 관한 이게 법률을 해가 내세웠던 건데 그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게 주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이게 고용을 늘리고 하는 것들은 같이 부가적으로 했던 건데 주는 세금을 깎는 거였죠. 이 세금을 자기가 일기 때 했던 걸 완성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 조항을 그 당시 아마 임시로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재집권하자마자
이 조항을 갖다가 영구화하고 추가 감세를 포함해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자신이 부르는 이게 법안 명칭을 소위 말해서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를 해가지고 하나의 크고 통큰 뭡니까 감세라는 거죠. 통큰 감세. 이게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로 사진 봐주시면 하원에 지금 상원 하원 다 이게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죠.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이 하원 대변인인 존 뭡니까 마이크 존슨한 사람이 이게 이 하원에서 이 법안 통과를 하는 이게 과정에서 찍은 사진이죠. 통과를 이렇게 요청하는 지지 발언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인 이 하원에서도 한 표 차이로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이 법안이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우려가 있다.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초기이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우리나라 보시면 알죠. 이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힘 내에 이 제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이게 초기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게 통과해가지고 상원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CNN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을 약간 이게 CNN 뉴스에 잠시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눈부신 부의 증가는 그 억만장자들에게 하루에 대략 10억 달러씩 늘어나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대단하죠. 하루에 10억 달러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봐주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 최고 부자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전체 부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거의 순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1861달러, 제가 아까 1860달러 늘어났다고 했죠. 반 이상이 늘어났다고 증가했습니다. 지난 가을 한 분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 억만장자도 아니고 이제 조망자, 세계 최초의 조망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마 이게 경제 순위로 저 뒤에 있는 나라들을 아마 갖다 놓으면 이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부보다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망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메타의 CEO 마크 zuckerberg와 월마트 상속인 롭 월턴 순자산은 각각 387억 달러 증가했다. 그 다음에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348달러, 월마트 상속인 짐 월턴은 365달러, 억 달러씩 재산을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구글 공동 창업자이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일부 엄마장들 같은 기간에 재산을 잃었다. 좀 줄였겠죠. 그다음에 이게 우려한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게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CNN 이 뉴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부분의 이득은 상위 10%에 갈 것이다 하면서 이런 단락 제목 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초당파적인 기구인 의회 예산국, 미국의 의회 예산국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기획재정부가 막 흔들어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미국은 의회 예산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초당파적인 기구인 의회 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원 빅 뷰티풀 빌 액트는 알려진 이 법안은 미국 가계의 평균적인 재정 지원을 증가시킬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을 거다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의 이득은 부유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 와튼 스쿨 나왔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층은 이 법안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5%를 받는 반면 하위 20% 가구는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기타 변경사항 삭감으로 인해 2026년에 당장 내년이죠. 약 1035달러 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다. 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상당히 우려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게 한번 이렇게 27년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추진했던 이게 텍스 커츠 앤 잡스 액트라는 이 법안, 지금 이 법안을 자신이 그 당시 일기 때 발의했던 내용을 지금 연구하고 더 추가적인 감찰을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 GPT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이게 물어보니 이러한 챗GPT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가지고 이게 답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이게 뭡니까 그 내용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추진한 내용은 2017년도에 감세 조항을 영구히 하는 거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세 조항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세금을 혜택 주려 한다.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1만 달러의 세액 공제,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미국 자동차 판매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더욱더 우려스러운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는 거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이죠. 대한민국 의료보험 같이 메디케이드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이게 푸드 스탬프와 같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재정 적자를 보전하려고 한다. 이게 세금 깎아주고 나니까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그에 대한 돈을 뭡니까 하위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지원금을 대폭 줄여서 보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5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부판과 우려를 종합해 보면 어떠냐면은 불균형한 혜택 분배를 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 10%에게는 3분의 2가 돌아가는데 하위 계층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작게 걷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뭡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 달러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축소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금이 적게 걷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뭡니까 돈이 없으면 저소득층에 지원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기업들에게 고용하고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미하다. 경제 성장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금 깎아주고 놨더만 하는 게 투자나 고용은 하지 않고 주주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에. 이게 검증된 결과죠. 대부분의 뭡니까 세금 그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낙수 효과를 이루어되고 있지만 낙수 효과는 이미 없다는 것이 판명됐고 그에 대한 부작용만 많아지고 기업들이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고용을 늘리고 뭡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세금 깎아준다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벌써 증명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골 때립니다. 우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뉴스를 눈이 갔냐고 하면요. 대한민국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대한민국. 제가 대한민국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023 이게 기획재정부 대한민국의 이게 뭡니까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마이너스 56조가 빵꾸 났습니다. 세수 결손이 생겼고 그 다음에 24년 작년에도 세수가 마이너스 30조가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이게 뭡니까 감면이죠. 법인세 감면. 법인세 감면을 통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와 많은 뭡니까 이게 세수의 평가가 낮고 이에 대한 뭡니까 재정 부족을 막으려고 계속적으로 사회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미국 똑같은 거죠. 이에 대해서 뭡니까 이러한 가감하게 시행했던 이분 지금 백그라운드 보이시죠? 이분 내란숙의 윤석열 아닙니까? 이분이 뭐 이것만 잘못했냐? 아닙니다. 경제도 개판이죠. 가장 더 큰 문제 경제 개판이죠. 개판. 경제 보십시오. 이 결과를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어려워하고는. 이분 세금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R&D 투자 줄이고 R&D 투자 뭡니까? 기업 카르텔이다 해가지고 카르텔 체결하겠다고 R&D 투자 줄이고 그 예산은 뭡니까 기업들에서 세금 감면해주고 이게 선두 앞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 실행을 했던 이 최상목 한덕수 보십시오 이분들 예? 이게 탄핵되기 전에 도망갔죠.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고 예?
그리고 뭡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소비를 진작해가지고 경제를 좀 돌리자. 조금 한 10조 정도도 아니다. 조금만 쓰면 된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이게 뭡니까? 2년 동안 거의 80조가 넘게 90조 이렇게 세금 세수 빵꾸 내놓고 책임지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를 좀 살리자니까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 주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죠. 경제를 내수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짜로 돈 주면 일 안 하고 공짜 발언 심리가 강해져 가지고 안 된다 하는 이유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돈 다 누가 냈습니까? 국민들이 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끝내 지원하지 않았죠.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런. 제가 이런 뉴스를 얘기하는 게 결국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죠.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도망간 이 내란 공범들하고 한덕수 최상목의 공통점이 뭡니까? 서울대라는 겁니다. 서울대. 윤석열 서울대, 최상목 서울대, 한덕수 서울대 경영학과입니까? 경제학과입니까?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코 뭡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똑똑하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중들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못 살고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고 싶은 내용을 이 백그라운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아시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입니다. 룰라 대통령. 금속노조 출신의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뭡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바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했었죠. 이 부분. 최근에 많은 고통을 안고 앞 정부의 뭐 사법 이게 사법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네? 사법의 마피아들이 이게 뭡니까 룰라 대통령을 깜방에 가두고 했죠. 이게 다 그러니까 극복하고 다시 망쳐진 브라질의 경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앞장서서 지금 다시 룰라 대통령이 되어서 하고 있죠. 이분이 대통령 뭡니까 이게 여러 말 중에 가장 제가 인상 남는 말이 오늘의 뉴스 주제에 딱 맞는 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왜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과 같이 투자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부자들에게 돈 주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중장층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뭡니까 지원이 아니고 투자라는 거죠. 이것도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정말 주옥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되씹어 봐야 될 이야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지금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뭡니까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선거에 잘해야 되겠죠.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오늘 이 주제로 삼은 이유입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